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그 동력 부하에서 개수로 따지면 아마 삼상 유도 전동기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소형으로다가 많이 쓰는 것이라 대표적으로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환풍기,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하고 산업용 펌프라든지 공작기계 조그만 것들은 대부분 단상 유도 전동기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원리를 또 아는 것은 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 시간에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작의 발생 원리와 회전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를 한번 보면, 단상교류. 단상교류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번하는 전류로 그렇게 제가 정의를 했죠. 교번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교번 전류가 회로나 어떤 그 철심에 건선을 감아놓고 교번 전류를 흘리면 교번 자개가 발생합니다. 교번 자개는 철심 속에서 또한 교번 자속이 됩니다. 교번 자속을 발생시키는 게 교류입니다. 교번 자속. 시변 자속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교번 자속이라고 하죠. 이 교번 자속은 방향이 서로 교번만 하기 때문에 회전자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농용회전자. 대체로 단상 유도 전동기는 농용회전자를 많이 쓰죠. 워낙 소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 콘덴사를 사용하는데, 이 콘덴사는 역률 개선도 되지만 기동 보상용입니다. 주로 주기는 기동 보상용이에요.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콘덴사는 역률 개선용입니다. 목적이 좀 다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역률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기동 보상용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초수학의 개념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각속도가 중요한데, 각속도 오메가는 각 세타를 t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몇 도의 각도를 회전했느냐, 몇 도를 회전시켜서 돌아갔느냐, 그걸 따지는 게 각속도인데, 이거를 왜 따지냐면은 이 위상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일단은 구조를 봤을 때 콘덴서형 구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류는 교번 자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IM이라는 메인 주건선이 있고, 위아래가 주건선입니다. 그 다음에 IA라는 어거지 열이, IA라는 보조건선이 양옆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주건선이나 보조건선에다가 이렇게 단상교류를 걸어서 교번자개를 발생시키면 회전자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보조건선에 콘덴서 C를 붙이면은, 등가요상으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LC 직경열 회로가 나오는데 이 보조건선의 어떤 위상을 90도 앞서게 전류의 위상을 앞서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콘덴서는. 이 콘덴서의 전기공학에서 콘덴서의 기능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콘덴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류 회로에서의 콘덴서는 충방전을 60번을 60Hz니까 120번을 충방전을 교번합니다. 무슨 콘덴서 안에서도 뭐 물결처럼 흐르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교번을 충방전을 충행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를 120번을 하죠. 콘덴서가. 그게 기능인데 어쨌든 보조건선에 콘덴서를 보조건선과 직렬 접속하면 이 보조건선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을 90도 앞서게 만들죠. 용량에 따라 90도가 될지 뭐 45도가 될지 뭐 좀 차이 나겠지만 일단 앞서게 만듭니다. 근데 전류 파형을 보면 이렇게 보조건선이 주건선보다 90도 이상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조건선이 45도일 때 T1, 그 다음에 T2가 90도, T3가 135도, T4가 180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멈춘 상태를 각 시간별로 나눠서 전류의 순식값을 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45도일 때 그 사인파든 코사인파든 45도일 때 그 절대값은 0.7이죠. 0.707인가 그렇죠. 90도일 때는 1이고요. 사인 90도는. 그래서 이 주건선이 수시치가 IM 사인 오메가 T일 때 보조건선은 아예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입니다. 90도 이상이 앞서죠. 이전보다 이 점이 좀 앞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위상차라고 전기공학에서는 위상차라는 어떤 기초 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공학은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과 다르게 시간에 따라 원운동하는 발전기를 다루다 보니까 위상차라는 물리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위상차가 이 다른 물리량으로 호환이 되냐, 결국은 위상차가 시간차랑 니꼬르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위상차라고 하니까 마치 시간차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도에서 이런 세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사이에 세타라는 어떤 그 위상각이 있을 때, 이거는 공간상에서는 어떤 공간의 사이각을 말하는 건 맞는데, 우리 전기공학에서는 대부분 이 위상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원운동하는 것을 항상 움직이는 것을 논하기 때문에 공간상의 세타와 어떤 위상차를 굉장히 혼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혼동하게 또 만들어요. 이렇게 모든 것의 위상차, 각 세타가 위상차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기공학에서 논하는 대부분의 위상차는 물리량이 시간차입니다. 똑같습니다. 시간차이랑. 그래서 4분의 파이는 45도는 한 주기에 8분의 1이죠.
8분의 1이고 60Hz인 경우에 1초에 60Hz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6, 8, 48, 480분의 1초입니다. 이 45도는 요 구간은 480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T1, T2, T3, T4로 가면서 480분의 1, 480분의 1, 480분의 1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흐를 때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전류의 크기를 논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걸 위상으로만 얘기하면 전류 흐름의 어떤 그 시퀀스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시간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삼상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T1에서 보면은 A와 IM은 0.7입니다. 플러스 0.7, 플러스 0.7, 플러스 0.7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IA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발생하죠. 반대쪽 나오는 쪽은 지면에서 나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합니다. 합성자개는 이렇게. 그 다음에 T2에서는 IM이 90도입니다. IM이 90도는 1이죠. IA는 0입니다. 0. IA는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서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자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서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밑에서는 또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T3에서는 IM이 0.7이네요. 플러스 0.7 반대 방향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IA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나오고 그래서 자석의 방향을 앙페르 오르나사의 법칙에서 이런 방향으로 또 여기서는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T4에서는 IM은 제로입니다. 전류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IA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들어가는 방향, 여기 나오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합성자개는 지금 이것을 N극과 S극으로 놨을 때 합성자개가 이 방향으로 이 방향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해서 T1에서 이쪽 방향이었다가 T2에서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수평으로. 그 다음에 T3에서는 또 이렇게 돌아갔죠. 45도로. 또 T4에서는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자기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 미세한 일반각에서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렇게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각에서도 회전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시간에 따라 적분을 하는 것이 사인파니까. 이것은 어쨌든 순시적으로 드나드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으로 회전자기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서 영구 콘덴서형이 있고, 영구 콘덴서는 이 그림에서 같이 콘덴서를 아예 고정시켜 놓고 회전자기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좀 회전 토크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형태로
대부분 이 형태가 많이 씁니다. 영국 콘덴서형이. 콘덴서를 고정으로 아예 달아놓고 회전을 시켜야 회전 중에서도 회전작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중용량의 단상유도 전동기는 이 타입으로 사용합니다. 세탁기, 냉장고 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 코일이요. 쉐이딩 코일은 굉장히 소용량 환풍기나 아주 조그만 전동기에 회전 토크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주극과 보조극에 어떤 건선을 달리해서 여기다 일부만 감아가지고 보조를 쓰고 메인을 감아서 주를 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인덕턴스 차이에 의해서 회전 자기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회전 토크가 작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기동을 안 하죠. 이 콘덴서형은 이 단자와 이 단자만 바꿔주면 반대로 기동합니다. 주건선은 가만히 있고 보조건선만 바꿔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회전이 가능하죠. 반발 기동형은 DC 모터의 회전자가 DC 모터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갖고 있고 그래서 회전 토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에 이제 AC AC 건선이 감겨 있어서 회전자만 마치 DC 모터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기동 토크가 큽니다. 기동 토크 큰 그런 장비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기동형. 분산기동형은 콘덴서를 빼버리고 그냥 직결합니다. 그래 놓고 이 보조 건선을 건선이 더 얇은 건선을 써요. 이 보조 건선을. 그러면 주건선하고 보조 건선 사이에 인덕턴스가 다르게 됩니다. 정확값도 다르고. 인덕턴스를 달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상차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회전자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회전 토크가. 그게 분산기동형.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은 여기에 콘덴서도 넣고 원심 스위치도 넣어가지고 기동할 때만 콘덴서로 회전자기를 얻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동이 다 끝나면은 이 원심 스위치가 떨어져가지고 콘덴서를 개방시켜버리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운전 중에는 콘덴서가 기능을 안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이 콘덴서 기동형은 뭐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신에 어쨌든 그 콘덴서를 좀 수명이 길죠. 콘덴서 수명이. 왜냐하면 기동할 때만 쓰니까. 영국 콘덴서형이 기동이 안 되고 고장났다 그러면 대부분 콘덴서 고장이 많습니다. 콘덴서가 고장나면 기동을 못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콘덴서만 바꿔주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단상유도 전동기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